안녕하세요. GPTech 박이용 연구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포팅에 대한 전반적인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안드로이드 컴파일 관련해서 각종 툴을 설치하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사이트에서 직접 받은 그 소스를 이용해서 컴파일해서 안드로이드 G3에 올려보았습니다. 물론 동작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G3를 위해서 만들어진 소스를 이용해서 컴파일해서 타겟 보드에 올려서 동작을 테스트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눅스 부팅 과정이라든지 안드로이드 부팅 과정 그리고 init.c라든지 init.rc 같은 몇 가지 소스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적용하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자바를 설치해야 되고 이클립스와 SDK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환경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안드로이드 G3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올리기 위해서는 USB 드라이버 잡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클립스상에서 에뮬레이터에 올려보는 그런 실습을 해보고 안드로이드 G3 장비에 올려보는 실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파일도 안드로이드 G3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실습도 시간이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적용하기입니다. 안드로이드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바일 OS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스마트폰에 올라가는 그런 운영체제들, 그런 운영체제를 일반적으로 이제 모바일 OS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뭐 OS라기보다 플랫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애플의 아이폰 OS라는 게 있고, 자, 이 OS는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또는 아이팟 터치 이런 데 올라가는 그런 OS입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얘기하는 안드로이드라는 이 OS가 있는데 이 OS는 뭐 넥서스라든지 갤럭시 S 또는 뭐 모토로라든지 뭐 이런 쪽에 올라가는 OS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안드로이드는 OS는 아니고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윈도폰 7이라는 게 있고 또는 이제 림의 블랙베리라는 이런 OS도 있고 노키아의 신비안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삼성이 가지고 있는 웨이브폰이라는 데 적용하고 있는 바다라는 이런 플랫폼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안드로이드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OS라고 얘기하지만 안드로이드 자체는 엄밀하게 OS는 아니고 OS는 리눅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OS에 미들웨어 그리고 이제 중요한 애플리케이션들 이런 걸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집합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면은 컴포넌트를 교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자바의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있듯이 달빅 버추얼 머신이라는 이런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PC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처럼 그런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킷 엔진 기반의 이런 브라우저가 있고 그 외에 2D, 3D 이런 그래픽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SQLite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윈도우즈에서는 쓰고 있는 뭐 MS SQL이라든지 또는 뭐 리눅스나 이런 데서 쓰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형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아주 적은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그걸 SQLite로 이렇게 합니다. 그 외에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지는 부분 그리고 뭐 GS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련해서 블루투스나 엣지, 3G, 와이파이 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카메라라든지 GPS 뭐 여기 있는 나침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이 풍부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클립스라든지 또는 SDK라든지 이런 무료로 제공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기에 좋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드로이드 플랫폼 구조를 보면은 제일 하부 단위는 리눅스 커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커널에는 뭐 와이파이 드라이버라든지 또는 카메라, 블루투스 뭐 이런
그 IPC 관련된 바인더, 파워 매니지먼트 이런 그 여러 가지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는 리눅스 커널이 있고 그 위에 그 그래픽 관련된 거, 뭐 오픈젤이라든지 뭐 SGL, 그다음에 C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앞에서 봤던 브라우저 관련된 거, 그럼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부분, 또는 뭐 화면 보여주고 하는 그런 그 서피스 매니저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이런 여러 가지 그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런타임이라고 해서 그 쿼 라이브러리라든지 아니면은 달빅 버추얼 머신 여러 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을 동기화시키기 위한 그 밑에서 받쳐주는 부분들, 액티비티 매니저라든지 윈도우 매니저, 뭐 그다음에 뭐 노티피케이션 매니저, 위치 관련된 건 로케이션 매니저, 뭐 자원 관련된 부분 또는 전화번호 관련된 부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프레임워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살 때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내용들 또는 우리가 추가로 집어넣는 부분들,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최상단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해 보고자 하면은 이제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발 환경은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 SDK를 다운로드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워드 작업을 에디팅 작업을 하기 쉽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이클립스를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그 컴파일을 하고 할 때 이제 프로그램을 일반적으로 이제 자바 프로그램을 자바로 짜기 때문에 그 자바 컴파일 툴을 이용해서 컴파일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JDK를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JDK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서 받은 SDK와 이클립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제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클립스를 압축을 풀고 그리고 그 압축 푼 그 내용하고 ADT라고 그래서 안드로이드 디벨롭먼트 툴킷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플러그인을 추가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SDK 받은 부분, SDK 받아서 압축 푼 부분, 그 부분하고 이클립스 상에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필요한 패키지를 추가로 받고 그리고 에뮬레이터를 만듭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쭉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을 설치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버 밑에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자바 밑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설치가 됐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패스를 잡아줘야 됩니다. 컴파일러 자동으로 찾아서 실행시킨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컴퓨터의 속성에 들어가서 고급 탭에 들어가서 환경에서 수입된 변수 중에 패스라는 변수를 열어서 제일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세미콜론을 하고 방금 그 자바가 설치된 요 빈 폴더 자바 설치된 내용 중에 빈 폴더 부분을 여기까지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패스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쪽도 안드로이드 SDK가 압축이 풀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형태라 그러면은 그 안드로이드 SDK 윈도우즈 밑에 툴스라는 폴더가 있고 플랫폼 툴스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역시 위에서 했듯이 그 제일 뒤에 위에 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 부분 끝부분이 이 부분이죠. 여기다 세미콜론을 치고 다시 이렇게 두 부분을 넣습니다. 끝에 세미콜론 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패스를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 그 구성된 그 프로그램의 형태를 보면은 액티비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컨텐트 프로바이더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보통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눈에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액티비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휴대폰 화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화면을 액티비티라고 그 안드로이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면 보이는 부분이 액티비티고 자 그렇게 보이는 부분 비저블한 부분 그 외에 작은 버튼처럼 간단하게 떴다가 사라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통 그 노티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전체를 합쳐서 이제 비저블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내용 중에 컨텐트 프로바이더, 우리가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뒤적이고 이렇게 할 때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서 찾아줍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컨텐트 프로바이더고, 자, 우리 눈에는 안 보이면서 동작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듣다가 다른 애플리케이션 동작시키면 음악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음악이 들립니다. 그렇게 백그라운드로 동작되는 부분을 서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눅스에도 보면 백그라운드로 동작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파워가 뭐 얼마 남지 않았다든지 또는 메시지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런 부분이 들어왔다는 부분을 받아야서 무언가를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브로드캐스트 리시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눈에 안 보이면서 동작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여러 몇 가지를 일반적으로 컴포넌트라고 얘기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 자, 그 다음에 액티비티가 우리 화면에 보이는 그 화면들, 그 화면이 계속 화면에 보이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다른 화면이 나타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현재 보이던 화면이 사라지고 다른 화면이 나타난다 이렇게 할 때 그 화면이 보이다가 사라지는 부분, 또는 백 버튼 누르면 다시 현재 화면이 다시 살아나겠죠. 그런 과정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현재 어떤 화면이 나타날 때 온 크리테라는 이런 메소드를 통해서 변수라든지 이런 걸 초기화를 하면서 그 화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보이기 시작하는 부분이 온 스타트입니다. 그리고 터치를 한다든지 어떤 버튼을 누를 때 동작하는 그 부분이 온 리즘 단계입니다. 온 리즘 메소드 동작하는 단계. 그리고 실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동작을 합니다. 이 현재 화면상에서. 그렇게 하다가 다른 내용을 본다든지 이렇게 할 때 현재 화면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럴 때 사라지기 시작하는 부분은 온 포즈라고 얘기하고, 완전히 사라져서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은 온 스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뭐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보다가 예를 들어서 백 버튼 누르면 현재 화면이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러면 다시 온 스탑 상태에서 다시 온 리스타트를 해서 온 스타트 상태에서 다시 현재 상태로 조금 전에 보던 그 상태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돌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돌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돌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동작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뭐 이 부분 현재 화면만 보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뭐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자꾸 보다 보면은 현재 보던 화면은 시간적으로 보면 저 뒤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상에서 일반적으로 인위적으로 안드로이드에서는 프로세서를 죽이질 잘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메모리 내용이 자꾸 찾아보면은 메모리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아웃 오브 메모리라고 OOM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그 프로세서를 죽인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온 디스트로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액티비티 사이클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그 과정을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일반적으로 자바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java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짜면 이게 이제 소스라는 폴더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 프로그램을 짤 때 각종 그림이라든지 또는 음악이라든지 그런 각종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xml이라고 그래서 앞부분에서 봤던 액티비티라든지 또는 뭐 브로드캐스트 리시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현재 애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컴포넌트가 뭔지, 무엇을 이용하는지 그런 관계된 부분이 매니페스트라는 이런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자바 프로그램은 자바 C라는 것을 통해서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AAPT라는 이런 툴을 통해서 뭐 안드로이드 리소스 파일, 그 다음에 다시 리소스.ap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매니페스트 파일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묶어지고 AAPT를 통해서 묶어지고, 그 다음에 자바 컴파일러를 통해서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다시 달빅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우리 자바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JVM 상에서 동작을 하지만은 안드로이드에서는 자바 프로그램이 DVM, 자바 달빅 버추얼 머신을 동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dx를 이렇게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시 헬로라는 그런 패키지를 만들었으면은 hello.apk라는 이름으로, apk는 안드로이드 패키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가 만들어지고 이 부분 다시 사인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일종의 암호 과정이죠. 사인인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이제 뭐
APK가 다시 다른 형태의 APK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안드로이드 그 디버거라 그래서 ADB 인스톨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 휴대폰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면 에뮬레이터 속으로. 그래서 에뮬레이터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실행시키면 그거를 안드로이드 그 매니저라 그래서 AM이라 그래서 스타트 이렇게 하면은 이게 동열 그 화면상에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액티비티 형태로. AM이 액티비티 매니저죠. 액티비티 매니저. 자,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이게 이제 런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 작성해서 실제 화면상에 보이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2 버전에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은 2.2 버전에서 짰는 그 프로그램이 이전 버전 사용자들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API 레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안드로이드 1.1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안드로이드 개발된 과정이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래서 1.0, 1.5 쭉 가다가 2.1 이 부분이 이제 클리어라고 얘기하고 2.1을 우리가 프로이어라고 얘기합니다. 그 프로전 요구르트. 그다음에 2.3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진저브레드, 생강빵 이렇게 얘기하는데, 3.0을 허니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럴 때 APK 레벨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2, 2.0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쭉 붙기도 하고, 2.1은 여기 현재 이제 한 개밖에 없고, 2.3은 2.3이 9고, 2.3.3이나 3.4가 또 있습니다. 버전들이. 이거는 이제 10이라 그러고, 3.0은 11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발행된 건 연도가 쭉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 숫자가 맞지만은 일부는 약간 부정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눅스 상에서 보면 이제 버전이 2.6.25가 사용되고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1.5일 때는 2.7, 1.6일 때는 커널 2.6.29 부분, 이 킬러까지 2.9. 그다음에 우리 현재 우리가 하고 있던 2.2 부분은 2.6.3이라는 커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저브레드는 2.6.3이고, 자, 그 위에 이제 최근에 나온 버전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전들을 한번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짜서 안드로이드 G3 장비에 올리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USB 드라이버를 통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이거는 케이블 연결된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USB 드라이버 설치하는 부분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앞에서, 리눅스 쪽이라든지 U부터 이런 부분에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서 드라이버를 한번 잡았는데, 이 부분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올릴 때 드라이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장치 관리자에서 보면은 기타 장치라 그래서 안드로이드 G3에 있는 장치 이름이 보이면서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드라이버를 잡아주고 나면은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드라이버가 잡혔고, 이렇게 되면은 애플리케이션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장치에. 자, 그러고 나서 자, 우리가 이제 이클립스를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에서 DDMS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DDMS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안드로이드 D3 장비가 이렇게 보이고, 장비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들, 리눅스 프로세서 있죠. 그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 그러면 장비상에 이클립스 상에서 안드로이드 G3 장비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클립스 내에 파일 익스플로러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 안드로이드 장치 중에 시스템 폴더가 있고 데이터 폴더가 있는데, 데이터 폴더는 사용자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올리는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 폴더 밑에 애플리케이션 폴더 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com.abc.hello android.apk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 내용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윈도우 상에 보면은 명령 프롬프트가 있죠. 도스 창,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도스 창 얘기하는 거기서 ADB 쉘 이렇게 주면은 이런 식으로 리눅스 프롬프트가 이렇게 뜹니다. 그런데 이클립스 상에서 에뮬레이터만 떠 있다든지 또는 안드로이드 G3만 연결된 상태일 때는 -S하고 이 부분을 안 줘도 됩니다. 그냥 ADB 쉘만 하면은 이클립스의 에뮬레이터면 에뮬레이터 또는 안드로이드 G3 장비면 안드로이드 G3 장비의 내용이 그대로 보이고, 만약에 두 가지 다 떠 있는 경우 같으면은 ADB 쉘이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장치를 들여다볼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류 메시지를 뿌려줍니다. 그래서 -S라는 옵션을 주고 안드로이드 G3 장비를 보고 싶으면 안드로이드 G3라고 얘기해주면은 안드로이드 G3 장비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CD에서 루트 데이터 밑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보자. 그러면 조금 전에 봤듯이 그런 애플리케이션 이런 내용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DNW 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DNW 창은 앞부분에서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간단히 이렇게 과정을 보면은 파일에서 이클립스의 그 파일 메뉴에서 New 프로젝트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몇 군데 이렇게 내용을 채워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을 주고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주고 패키지 이름을 이렇게 줍니다. 그 패키지 이름은 보통 점을 중간에 찍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도메인 형태로 그래서 뭐 com.abc.helloandroid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줬다 그러면은 자, 그리고 이런 모양 그리고 액티비티 최소한 액티비티가 한 개를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액티비티 이름을 헬로 안드로이드라고 우리가 이렇게 줬다면은 그리고 미니멈 SDK 버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8을 주고 그러면 타겟 플랫폼이 뭐냐 이쯤이다 이렇게 주고 피니시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그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기본적인 폼을 쭉 만들어 줍니다. 그 만드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아까 앞쪽에서 봤을 때 프로젝트 이름이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com.abc.helloandroid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패키지 이름이고 그 다음에 자바라고 되어 있는 이게 액티비티 이름 이 액티비티 이름이 자바 소스 이름입니다. helloandroid.java라는 그 외에 r.java라는 부분이 있고 r.java는 여 밑에 있는 이런 자원들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java 파일이 있습니다. 그걸 r.java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고 할 때 실행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들 여기 보면 이제 android.jar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서 한번 말씀드린 매니페스트 파일이 있고 그 외에 여기 RES라고 되어 있는 리소스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라든지 화면을 뭐 가로로 또는 세로로 이렇게 어떻게 구조를 만들 건지 그런 레이아웃이라든지 어떤 그림 관련된 부분 드로우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나 만들었으면은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에뮬레이트에서 올리려고 그러면은 이클립스 상에서 런하고 다시 이제 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에뮬레이터 상에 이렇게 방금 우리가 만든 부분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보면 헬로 월드, 헬로 안드로이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안드로이드 G3에 만약에 올리고 싶으면은 이클립스 상에서 안드로이드 응용 프로그램을 이제 올리는 그 과정인데 런에서 다시 런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G3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안드로이드 G3 장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장비를 클릭을 하고 이제 OK를 누르면은 실제 그 부분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방금처럼 이렇게 직접 이클립스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그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우리 앞부분에 도스 창이라고 얘기하는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도 직접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올릴 때는 adb하고 인스톨을 명령을 씁니다. 그래서 adb 인스톨하고 방금 우리가 만드는 게 hello android.apk라 그러면은 이렇게 주면 되는데 역시 에뮬레이터도 있고 이 안드로이드 G3라는 장비도 있고 이렇게 있다면은 이렇게 -S라고 주고 장비 이름을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렇게 주고 나면은 그렇게 주고 나서 다시 우리가 이제 이 장비상에서 여기 화살표 부분 있죠.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각종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가 쭉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여기 헬로 안드로이드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클릭해서 보면은 이렇게 동의를 시켜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기본적인 설명이 됐고 실제 동역되는 부분은 제가 노트북에 안드로이드 G3 장비를 실제 연결해서 몇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에 장비가 물린 상태에서 장비 상태를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헬로 안드로이드라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스가 있고 헬로 안드로이드 좀 잡으라는 그 자바 소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헬로 안드로이드는 액티비티를 뭐 확장한다 이렇게 해서 헬로 안드로이드라는 이 부분이 액티비티 파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과 관련된 그런 각종 자원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매니페스트 파일, 그다음에 이게 뭐 자원 아까 얘기했던 알점 자바라든지 여러 분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데 여기서 안드로이드 G3 장비를 보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면은 현재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뽑아낸 내용 중에 파일 익스플로러라고 있습니다. 파일 익스플로러. 이 부분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은 이게 지금 안드로이드 G3 그 장비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폴더 밑에, 애플리케이션 폴더 밑에 이렇게 사용자들이 집어넣은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이게 데이터 폴더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장치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내용들은 CTM이라는 폴더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CTM 애플리케이션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애플리케이션들, 예를 들면 칼렌더라든지 여기도 칼렌더, 캘큘레이터 뭐 이런 것들 보이죠, 브라우저. 그래서 이런 것들은 CTM 폴더 밑에 애플리케이션 밑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가로 집어넣는 것들은 데이터 폴더 밑에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폴더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일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그 안드로이드 G3 장비 속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가서 제가 DDMS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서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안드로이드 G3가 보이죠? 자, 그래서 안드로이드 G3 장비가 자, 연결된 상태일 때,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 G3 장비 내부에 있는 이런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DDM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 상태 요정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 지금 파일 익스플로러가 있는데 아까 이쪽에서 봤듯이 파일 익스플로러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거는 데이터 폴더 밑에 있는 거라든지 시스템 폴더 밑에 있는 거, 에멘트 폴더 밑에 있는 거, 이런 몇 가지 내용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은 우리 자, 이 부분이 DNW 창입니다. 그래서 DNW 창에서 저기서 우리 뭐 PS를 해본다든지 뭐 PWD를 해본다든지 저기서 내부에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은 이렇게 DNW 창을 이렇게 이용해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여기 명령 프롬프트 창을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 이클립스 상에서 에뮬레이터를 띄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기서 ADB 쉘, 자, ADB 쉘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프롬프트가 보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서 보여주고 있던 이 부분은 윈도우즈의 도스 프롬프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리눅스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리눅스라는 거는 우리 조금 전에 봤는 안드로이드 G3 내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스템, 그래서 CD에서 자, 시스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시스템 자, 이런 식으로 시스템 폴더 밑에 있는 내용들 USR 뭐 etc 쭉 있죠. 그 중에 아까 이클립스에서 봤듯이 시스템 폴더 밑에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그러죠. 애플리케이션 보이죠?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CD 자, 애플리케이션 자, ls-l 자, 조금 전에 봤듯이 그런 패키지들이 쭉 보이죠. APK APK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내부를 들여다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도스 창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 이런 식으로 DNW 창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용 중에 일부를 들여다보고 싶을 때는 파일 익스플로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DDMS를 통해서 내용을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간단히 한번 해보면은 여기 데이터 폴더 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윈도우즈 상에 가지고 있는 이 파일을 안드로이드 G3 장비 속으로 뭐 한 가지 파일을 이렇게 하나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템포럴 폴더를 이렇게 열었는데, 자, 이래서 윈도우상에 가지고 있는 파일을 아무거나 이쪽에 한 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다른 데 있는 파일을 안드로이드 G3 장비 속으로 넣는다든지, 또는 이 부분은 장비 속에 있는 내용을 이번을 넣는 부분, 이번에 넣는 부분이고, 이번에 빼내는 부분이네요. 자, 이 부분을 푸시해서, 자, 그러면 파일을 찾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무 파일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뭐, 이런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한 개 그냥 열게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템플 열어볼까요? 자, 예,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윈도우상에 있는 이런 파일을 필요에 따라서 안드로이드 G3 장비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필요에 따라서 내부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죠. 특히 음악 같은 거. 그러면 외부에서 이렇게 집어넣고 그 음악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동결을 시켜가지고 이 파일을 찾아주면은 실행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안드로이드 G3 장비 내부에 그 외부에서 파일을 넣을 수도 있고 빼낼 수도 있고, 뭐 애플리케이션 이런 거는 그 앞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스톨 명령을 통해서 이제 넣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이클립스를 통해서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드로이드 G5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안드로이드 G3를 보면은 저희들이 그동안 교육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약간 개선의 형태로 안드로이드 G5가 만들어져 있는데, 안드로이드 G5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G5는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처럼 외형이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드로이드 G5는 내부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그 안드로이드 G5에는 JTAG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장 보드와 그 JTAG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드로이드 G5는 안드로이드 2.3 진저 브레이드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G5와 관련해서 교재가 2권 새로 추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안드로이드 G5 포팅 관련된 내용하고 애플리케이션 제작하기 위한 그런 2가지 교재가 안드로이드 G3에 있던 내용을 업그레이드한 형태로 다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드로이드 G5를 이용해서 몇 가지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G5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드로이드 G5에서 켜면 이게 메인 화면이고요. 자물쇠 버튼을 이렇게 올려도 되지만 중간 메뉴 버튼을 올려도 그 메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메뉴에 들어가서 처음에 보여드릴 게 설정 부분인데요. 설정에 가시면 무선 네트워크 및 무선 및 네트워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선택을 하시면 블루투스랑 와이파이가 뜨는 걸 보이실 겁니다. 와이파이랑 블루투스는 다 체크가 되어 있고요. 일단 와이파이 설정에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잡히고 있는 무선 네트워크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설정에 가셔도 여기 지금 현재 밑에 장치가 검색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페어링된 장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하시면 지금 현재는 미니홀인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고화질의 사진이 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영상 재생인데요. 일반 미디어 플레이어도 있지만 이건 코덱 관계로 일반 동영상이 재생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탈 플레이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깔아가지고 실행을 해보시면
잘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인터넷 사용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네이버에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사진 재생 및 유수 재생도 정상적으로 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희 안드로이드 5 같은 경우에는 멀티터치가 가능한 제품인데요. 총 지금 4개까지 제가 테스트를 진행한 다음에 다 잡히거든요. 여기 데브툴 들어가셔서 포인터 로케이션에 들어가시면 둘, 셋, 넷 이렇게 총 4가지 포인트가 잡히신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포팅이라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많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장비에 대해서도 많이 아셔야 되고 리눅스 관련 여러가지 소스들이라든지 그리고 OS에 대한 기본적인 동작 원리, 드라이브의 동작 원리 부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안드로이드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소스를 분석하고 동작 원리를 알고 그 여러가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지 포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에 대한 보람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여러 회에 걸쳐서 안드로이드 G3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포팅 관련된 개발 툴을 설치를 하고 그 환경 설정이라든지 그리고 리눅스와 안드로이드 포팅 그리고 간단하게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세미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팅 자체에 대해서 개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모두들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